CT에서 정확하게 이제 신장암이 의심되는 그런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로 신장암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 다음 단계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 과정은 뭐 CT나 MRI를 찍어서 이제 신장에 의심되는 부분이 보인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신장암은 CT나 MRI를 통해서 한 90에서 95% 정도 정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이제 추가 검사를 하지 않고 되게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이 병변만 떼어내게 되는 부분 신장 절제술을 하게 되고요. 조금 이제 크기가 큰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신장 전체를 모두 다 드러내게 되는 신장 적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최근에는 이제 워낙 여러분들이 건강에 관심도 많고 하기 때문에 건강 검진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은 발견이 쉽지 않았을 굉장히 작은 크기의 신장암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연구에 의하면은 크기가 아주 작은 경우, 대개 한 2cm에서 3cm 미만인 경우에 저희가 이제 신장암이 의심돼서 수술을 했는데 나중에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한 20에서 30% 정도, 대략 한 20% 정도에서 암이 아닌 양성 종양이 나오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자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수술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괜히 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그 수술 진단 CT나 MR을 찍고서 이제 진단이 되고 수술하는 중간 과정에 이런 이제 조직 검사를 해서 한 2cm 미만인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해서 이게 정말로 암이 맞는지 아닌지 그거를 확인을 해서 암이 확실히 맞다라고 진단이 되면 수술을 하는 쪽으로 최근에 몇몇 기관이나 병원들에서는 이런 식의 이제 진단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방광암입니다. 방광암은 전체 남성암 중에서는 8번째고요. 대부분의 남성암들이 마찬가지지만 이게 흡연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흡연이 가장 강력한 발생 원인이고 수술하고 나서도 방광암 재발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그 수술을 하고 나서도 많게는 한 50% 정도, 수술하신 분이 한 절반 정도는 재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재발률을 억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금연입니다. 금연을 적어도 6년 이상 해야지 거의 담배를 안 피셨던 분하고 비슷한 정도의 그 재발률이 정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흡연이 가장 강력한 발생인자고, 그다음에 재발에도 가장 원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증상은 어떤 게 제일 많냐? 대부분은 이제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와서 오시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건강검진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다른 과에서 우연찮게 다른 소변 검사를 했는데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검사를 했더니 이렇게 현미경 쪽으로 적혈구가 보인다. 그래서 이제 오시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 이외에 암세포가 전반적으로 방광을 채우고 있어서 소변이 급하거나 자주 보거나 절방염 같은 증상 같은 게 있어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물론 이제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은 통증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개는 이제 혈뇨가 제일 큰 주 증상입니다. 검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소변 검사를 해서 혈뇨가 실제로 적혈구가 보이는지, 그다음에 이제 세포 검사를 해서 암세포가 있는지 보게 되고요. 방광암이 또 안 좋은 게 뭐냐면은 검사 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다른 암 같은 경우에는 CT나 MRI 같은 영상 검사를 해서 대부분은 찾을 수가 있지만 방광암 같은 경우에는 방광암을 찾기 위한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인 방법인데 방광 내시경 검사를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워낙 그 요도란 부분이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민한 요도에다가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검사를 한다.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검사 방법이죠.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도 재발률이 많게는 한 50% 정도 되기 때문에 대개 이제 병기에 따라서는 3개월에서 6개월마다 한 번씩 내시경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이제 괴로운 방법 중에 하나, 괴로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방광 내시경을 해서 이제 방광암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암이 있었던 경우에는 저희가 CT를 찍어서
이게 이제 방광 밖으로 삐져나가 있는지 안 삐져나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전이 속에 있는 게 없는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이 발견이 되면 대개는 그 점막, 그 방광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위쪽 층에만 있는 경우가 되게 한 7, 80% 정도 되기 때문에 개복하거나 그러진 않고, 내시경으로 이제 이 종양만을 긁어내는 수술, 이 경로도 방광 종양 절제 수술이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다음에 악성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광안에다가 이제 균림을 집어넣어서 이제 재발을 좀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그런 치료를 한다든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방광 점막층을 지나서 이 근육층까지 암이 침범이 됐다. 그런 경우에는 이 방광을 포함해서 전립선 이 부분까지 다 드러내는 근시자 방광 적출술 같은 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층에 침범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수술 방법이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좀 봤고요. 뭐 정리를 하자 그러면, 아직 비뇨기 암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 하고 있는 5대 암 검사에는 아직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희 학회에서도 계속 노력을 해서 이제 이런 전립선 암을 이제 검진 사역에 집어넣으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 조금 요원한 상태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환자분 스스로 검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보면 전립선 암 같은 경우에는 50세 이상인 경우에 1년마다 PSA 검사를 해서 이 수치가 어느 정도 되고, 이 수치가 어느 정도 이제 변동폭이 있는지를 검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가족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형제분 중에 전립선암이 있다. 그다음에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 윗대분들에서 전립선암이 있었던 경우에는 전립선암이 동반될 가능성이 한 3배에서 한 4배 반 정도 되기 때문에, 되게 가족력이 있었던 경우에는 40세, 늦어도 45세 이후부터는 1년에 한 번씩 PSA 검사를 해보시는 게 원칙이고요. 검사를 했는데 만약에 1 미만으로 측정이 된다, 그러면 굳이 1년마다 검사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대개 한 2, 3년마다 검사해도 되지만, 50세에 검사를 했더니 1 이상으로 측정이 됐다. 그런 경우에는 매년 검사를 해서 이제 변동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장암이나 방광암 모두 이제 정기적 검사를 해서 영상 검사를 해본다든지, 그다음에 방광암 같은 경우에는 소변 검사를 해봐서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혈뇨가 보인다. 그런 경우에는 검사를 해서 이게 방광암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이외에도 요로결석이 있거나 뭐 다른 게 있어도 이제 혈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추가 검사를 해봐야 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혹시 있으시죠? 아까 그 방광 쪽에는 이제 흡연이 되게 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 전립선 쪽에는 어떤 음식이나 어떤 것이 제일 안 좋아졌어요?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음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많은 거는 고지방식이죠. 고지방식.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전립선암이 저렇게 심할 것 같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저게 굉장히 급격하게 전립선암의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 생활 패턴이 서구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요인인데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서구 식단을 따라가게 되면 이제 육식도 많이 하게 되고 고지방식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알코올도 좀 영향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상관관계가 완전히 뭐 이렇게 있다라고는 보진 않지만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근거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런 생활 습관 같은 것도 분명히 영향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예전에는 이제 전립선암이라는 것 자체가 관심을 많이 안 갖고 있다가 서구에서 많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전립선 피검사 같은 거를 많이 해보다 보니까 이게 많이 발견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방광암의 가장 특징적인 현상이 혈류라고 하셨는데 저희도 혈류가 다르잖아요. 혈류는 저희가 이제 팩탈을 아니면 배는 멈추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게 방광암의 어떤 증상과의 어떤 차이점이나 그러니까 매번 가서 뭐 검사를 또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은 또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점이 뭐 이게 그러면 정말로 이게 피가 나온다고 해서 그게 다 방광 아니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증이 동반되어 있는 혈류냐, 통증이 없는 혈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약물 치료를 하고 있는 분들, 뭐 이제 어떤 항혈전제를 복용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그 팩터가 좀 부족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팩터나 이런 것들을 영향으로 충분히 그런 게 잘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혈류가 있는 경우에 무조건 처음부터 건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항혈전제를 드시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혈관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해봐서 이게 정상 범위 안에 있는 경우에는 있으면서 혈류가 있다. 그거는 사실 질병 자체나 약물의 영향이 없다라고 보고요. 이게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 떨어져 있거나 이제 만약 뭐 어떤 마팔이나 다른 약물을 썼는데 약물 농도가 너무 높아서 그렇다. 그런 경우에는 그 약물 영향이나 질병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조건 다 검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계속해서 뭐 자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따라서는 저희가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계속 수십 년을 그걸 알아오면서 팩트를 맞은 사람 엄청 많았는데 그게 그럴 때마다 암인지 아닌지 저희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거쳐갈 때마다 예를 들어 놓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애매해서 제가 조금 어떻게 그렇게 뭐 주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뭐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라 왜냐면 특이 증상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혈류라는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다 보니까 애매한 부분입니다. 되게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색깔이 좀 중요하고요. 색깔. 그래서 되게 이제 그 혈류가 나타나는 경우에 저희가 구별을 할 때 이게 색깔이 토마토 주스 색깔이냐, 토마토 주스 색깔. 토마토 주스 같은 색깔이면 사실은 대부분은 안에서 액체가 피가 나거든요. 되게 이제 방광암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그 조금 붉게 나와요. 붉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피 덩어리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보통 피 덩어리 같은 게 나오고 색깔은 초록색으로 굉장히 진한 색깔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 이제 방광 암에 이제 관리가 돼서 나오는 혈류 같은 경우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검붉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붉게 나오는 경우는 되게 방광보다 이쪽 배 신장이나 요관 쪽에서 있는 경우는 조금 이제 고여있던 것들이 나오는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피 덩어리가 나올 때도 조금 모양이 다릅니다. 신장 쪽이나 요관 쪽에서 나오는 경우는 조금 이제 그 벌레 모양으로 길쭉하게 나오는 경우가 보통이고요. 방광 쪽에서 방광암 때문에 그런 피 덩어리가 나오면 되게 이제 몽골몽골하게 동그란 모양으로 나옵니다. 되게 이제 그 혈류의 색깔이나 아니면 이제 피 덩어리들이 어느 정도 동반돼서 나오는 거가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통증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되게 이제 통증을 동반된 혈류 같은 경우에는 뭐 결석이나 아니면은 요로감염 가능성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조금 이제 방광암의 가능성을 좀 제외를 하고요. 그다음에 통증은 없으면서 피가 빨갛게 나오고 소변 검사를 했더니 염증 세포는 전혀 없이 혈구나 적도만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방광암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방광 내시경을 한다든지 이제 CT를 찍어본다든지 뭐 영상 검사를 좀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징후는 혈액 검사에서 어느 정도 알아낼 수가 있나요? 피 검사. 사실 방광암은 그 혈액 검사로 할 수 있는 표시자가 아직 많이 없습니다. 이제
PSA도 좀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PSA가 높다 그래서 다 암은 아니고 낮다고 해서 다 암이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그런 방법을 저희가 이제 그 보완을 하기 위해서 뭐 소변으로 하는 뭐 표지자 검사, 그다음에 PSA 많은 뒤에 다른 표지자 검사를 많이 개발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특별한 특출나게 정확하게 보지는 방법은 없어서 아직까지는 전립선은 이제 PSA를 보고요. 소변 그 강화암 같은 경우는 이제 혈액 검사보다는 혈액 검사는 아직까지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되게 소변 검사하고 소변 세포 검사로 1차적으로